안녕하세요. 60대 초반의 아줌마입니다. 결혼 35년 차의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두 딸은 이미 결혼을 해서 손주도 셋이나 본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대학교 교수직에서 정년퇴직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아내는 안중에 없어서 시골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한 달에 집에 오는 날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네요. 저희는 일반 중산층보다는 잘 사는 수준인 것 같아요. 남편은 대학 교수로 퇴직했고 두 딸은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먹고 사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는 흡족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을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자식 교육 신경 쓰느라 젊었을 때는 제 삶을 포기했고 시집 보내고 어영부영 하다 보니 60대가 되었네요. 한때는 저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고 뉴욕으로 유학까지 갔었어요. 유학 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제 꿈은 모두 반납하고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후회가 밀려오고 공허한 마음이 생긴 건 둘째까지 시집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큰 집에 혼자 남겨진 제 자신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은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그것과 더불어 갱년기 증상들도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대학 동창이자 미국 유학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SNS로 30여 년 만에 근황을 알게 된 친구였어요. 사진만 봐도 저와는 다르게 세련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6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잘 꾸몄고 젊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대학 교수 부인으로 자리 잡고 산 것에 대해 결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는 저를 부러워했다네요. 친구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한국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녀의 남자친구와 법적인 부부는 아니고 부부처럼 지내는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친구는 제가 결혼한 무렵에 같은 학교의 백인과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고 그 후로 6개월마다 남자를 바꿨답니다. 황인, 흑인, 백인, 멕시칸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었다네요. 황인은 라이프 스타일은 비슷해서 코드는 맞았지만 아랫도리가 영 시원치 않았고 백인, 흑인, 멕시칸들은 속궁합만으로 인생을 걸기에는 삶의 패턴이 너무나도 달랐기에 성격적인 부분에서 부딪히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동거 생활을 이어간 게 나중에는 득이 됐다고 합니다.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키워졌고 지금은 연하남이 끌린다네요. 요즘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도 아줌마들이 연하남을 즐겨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친구의 남자 관계는 제가 알던 상식보다 더 쇼킹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어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현재도 4명의 남자들을 번갈아 가면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남자들도 우리같이 올드한 여자들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대화만 되면 쉽게 만날 수 있다면서 보수적이고 무료하게 살던 제 삶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소한 남자와의 접촉에서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배달 오는 것부터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는 것으로 뭔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던 것에 대해 보상을 이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때는 친구를 만난 지 3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재테크로 상가 매입 준비 중이었는데 해외 출장이 잦은 터라 제가 계약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5층짜리 건물로 카페와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이었죠. 맨 위층은 독서실이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은 건물에 들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곤 했습니다. 상가 입주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략적인 매출이나 가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카페와 학원들은 나름 괜찮았으나 독서실이 문제였습니다. 주인은 임대료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갈수록 적어졌다고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은 대략 하루에 5명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빨리 독서실 주인이 처분하고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주인이 일이 있어서 저에게 며칠 동안 데스크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알바가 있었고 저녁 7시부터 1시까지만 했었어요. 오는 사람 체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왜 이 독서실이 장사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회색 추리닝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젊은 총각이었어요. 몇 번 마주치며 인사를 했는데 살짝 보이는 얼굴이 참 잘생겼다 싶었습니다. 데스크를 봐준 지 3일째 되는 날, 밤 11시쯤 되자 졸려서 눈이 감겨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올 사람도 없어 보이길래 그냥 마음 놓고 졸았습니다. 한참을 자다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 문 닫는 시간은 1시가 훌쩍 넘어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불 끄고 문 단속을 하고 공부방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간 줄 알았는데 매일 오던 그 총각이 엎드려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척 피곤해 보이는 총각의 얼굴이 참 안 됐다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람이 없나 마저 확인하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아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총각의 배에서 꼬르륵 하고 백고동 울리는 소리가 났어요.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게 참 딱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총각에게 밥 먹고 가자고 했고 제 말에 총각은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대며 밥을 달라 아우성이었어요. 얼굴이 벌개진 총각은 결국엔 조용히 저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옆집에 있는 국밥집에서 순대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한 잔을 했어요. 그 총각은 올해 26살 고시생이라고 합니다. 집이 어려워서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데 너무 좁고 공부방이 따로 없어서 독서실에 다닌다고 하네요. 사정을 보니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장남이고 형편이 어렵다 보니 철이 좀 일찍 들어 또래 같지 않은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술도 한 잔 했겠다. 그래서 그런지 대화도 생각보다 잘 되고 재미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이렇게 대화를 해본 지가 얼마만인지 그날부터 저는 종종 간식거리를 사다가 그 총각에게 주곤 했어요. 처음엔 연민이었으나 나중엔 제가 그를 좋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독서실 알바도 자진해서 할 정도였으니까요. 우리는 마주치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많이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총각에게 집에 정말 맛있는 게장이 있는데 먹고 가라고 집이 근처라고 말하고 그를 데리고 갔어요. 매번 저에게 얻어먹었던 총각은 순순히 저희 집으로 따라왔습니다. 제 남편은 시골 전원주택에 있었기 때문에 주중집에는 저 혼자 삽니다. 총각을 밥 먹이고 돌려보내는 길에 반찬을 좀 싸서 보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그 총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겨울이라 해가 짧아 금방 어두워졌고 저는 마침 장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손이 시렵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손을 비비고 있자 그 총각이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손의 온기를 느끼며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져 가는 걸 느꼈고 우리는 눈을 마주보고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총각과 입술을 마주칠 수 있었고 저는 마치 20살은 회춘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처럼 반드시 육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야 만족감을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의 그런 관계는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저도 그 총각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심형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제 정성이 통한 건지 작년 가을에 시험을 합격해서 총각은 올해부터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고 좋은 추억으로 끝내려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총각은 아직도 한 달에 한두 번 저를 찾아오며 집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와 동시에 저도 요즘은 많이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편도 최근에 뭔가 바뀐 걸 느끼는지 자꾸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평소에나 좀 잘하지 늙어서 하는 질투는 주책이라 말하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